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1,500명 이상 늘린 지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건데요. 의대 교육 파행이 장기화하자 결국 의료계의 원상복구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다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4,500여 명으로 1,500여 명 이상 늘린 지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겁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와 대학의 재적 압박 속에 1학기 등록까지는 마쳤지만 등록 후 투쟁을 이어가며 수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4명 중 1명꼴에 불과한 상황. 앞서 밝힌 내년도 모집 인원 동결의 전제 조건인 전원 복귀에는 못 미쳤지만 자칫 의대 교육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교육부가 결국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집단 유급 현실화로 24, 25, 26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우려가 커진 점도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급 예정 통지 등은 원칙대로 진행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복귀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경파 학생들은 당초 증원 정책은 물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등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백기를 들며 무리한 증원으로 별 소득 없이 지난 1년여 동안 국가적 갈등과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대로 2.75%를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경기 부진에도 환율과 가계부채 등 대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더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선 금통위원 모두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미 관세 정책으로 인한 높은 환율 변동성이 주요 요인입니다.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가 시행되던 지난 9일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었다가 최근 1,410원대로 내려오며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고려됐습니다.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금통위원 한 명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며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선 6명의 금통위원 모두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때문입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대형 산불 등으로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는 올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1, 4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변동 흐름을 예의주시할 전망입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무게 두며 통화정책 속도 조절에 나선 한은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한 상황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졌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살인과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범행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꼭 살해하셔야 했나요? 수면제 언제 샀습니까? 신문을 마친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도주했고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됐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교사와 학원 강사 사이의 유착 문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팀까지 꾸려 문제를 만들어 학원가에 팔거나 판 문제를 그대로 내신 시험에 출제한 교사들이 적발되는데요. 이들은 문제 하나당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받았고 수억 원대 뒷돈을 번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현직 교사 A씨는 수능 출제에 참여했거나 검토위원을 했던 교사 8명과 함께 사교육업체에 판매할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문항 제작팀은 물론 문항 검토팀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문제 하나당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3,000개 가까운 문제를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팔아 수억 원대 돈을 번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팔아온 교사는 모두 47명, 총 48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교육업체에 팔았던 문항을 자신이 소속된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교사 5명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문항이 유명 강사 B씨의 사설 교재에 나온 내용과 흡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EBS 교재와 수능,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으로 출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경찰 수사 결과 출제위원이었던 교수와 학원 강사, 평가원 사이 유착 관계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교수 B씨는 발간 전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서 해당 지문을 보고 그대로 23학년도 수능에 출제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자신의 교재에 실은 학원 강사 C씨는 EBS 교재 제작에 관여한 다른 현직 교사로부터 문제를 구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세 사람 사이 유착 관계는 없었지만 이들은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년 동안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현직 교사 72명 등 모두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날이 좋겠지만 주말에는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토요일 낮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차차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되겠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많진 않아서요.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합니다. 곳곳에 피어난 꽃은 바람에 살랑이며 한층 짙어진 봄 기운을 풍깁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아 바깥에서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전국 곳곳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쪽에서 온화한 바람이 연신 불어오는 데다 일사가 더해지며 기온이 초여름 수준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날이 흐려지고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는 토요일 낮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차차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되겠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고 주로 저녁에 내려서 한낮에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에 그치겠습니다. 남쪽으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며 19일 토요일 낮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강수대가 점차 남하하며 일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대가 지나가며 기온은 잠시 떨어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 빠르게 오르며 일요일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다면서 해상 교통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